네, 오늘 국내 증시 장중에 수급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오후장 들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강한 지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중심에 있는 섹터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텔미를 통해서 같이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장중 국내 증시 흐름부터 짚어보면 올릭스가 지난주 금요일 일라이릴리와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맺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점상으로 출발을 했고요. 제약 바이오 안에서 보로노이도 강한 주가 흐름 펼치고 있습니다. 애플향 모멘텀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시장 안에서 모처럼 반응을 하고 있고요. 레거시 반도체주들이 지난주부터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본딩과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약진으로 삼성전자향 소부장 관련주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한다. 이런 톤이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안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잠시 후 투자텔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투자텔미입니다. 네, 올릭스가 제약 바이오 안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로노이도 제약 바이오 안에서 두 개의 태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보로노이가 개발 중인 EGFR 비소세포폐암 표적 치료제 VRN11의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가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개최가 되는 미국 암학회, 그러니까 AACR 연례 학술대회에서 이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오늘 회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텔레방에도 쓰여 있다시피 이 초록 같은 경우에는 오는 3월 25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제약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3대 암학회가 있죠. 연초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고 4월에 개최가 되는 미국 암연구학회 AACR 그리고 미국 임상종양학회라고 해서 아스코가 일반적으로 5월에 개최가 됩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11월쯤에 회사 측에서 VRN11의 임상 1A상 중간 결과에 대해서 올해 아스코에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 달 더 앞당겨진 AACR 연례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왜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시기가 빨라졌지? 그 이유와 함께 배경, 궁금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주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분봉 차트입니다. 장 초반부터 갭상승으로 오늘장 시작을 했고요. 오후 구간까지 두 자릿수의 주가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2%에 가까운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주가는 11만 6,3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시죠.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좀 아랫꼬리가 달리기도 했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은 연출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힘은 오후장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텔미입니다. 모처럼 디스플레이 쪽이 오늘 강한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기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이 이제 내년에 내놓을 폴더블 신제품의 초기 물량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할 것으로 예고가 되면서 이 아이폰 패널 공급 경쟁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메인 파트너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최근에 폴더블 아이폰 부품 공급업체 선정 최종 단계에 돌입을 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초기 패널 물량을 독점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공급할 물량은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로 내년 5월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완제품 출시는 같은 해인 9월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동안 아이폰 패널 공급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이 나머지 물량을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BOE가 나눠 가지는 구조였는데 폴더블 쪽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이 공고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올해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 17 시리즈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공급할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좀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다시 한번 굳건한 파트너십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애플이 왜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를 고집하느냐? 그 이유는 제품의 완성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폴더블 패널의 핵심 경쟁력이 이제 UTG 기술인데 중국 업체들은 아직 이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디스플레이, 이 소재 부품단의 밸류체인 종목들입니다. 파이nem텍이 가장 강하게 오후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네요. 13% 넘게 강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와 이녹스 첨단 소재 나란히 5에서 6%대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템입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앞서서 살짝 예고를 해드렸는데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내재화 전략의 핵심으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다음 달 본격 가동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이 기사가 오늘 나온 건 아니고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어제는 국내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 오전부터 텔레그램 방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장 초반에 급등을 했었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주춤하다가 오후장에서 다시 상승폭을 확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고 찾아봤더니 다른 텔레그램 방에서 오후장에서 이 기사가 다시 한번 공유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면 현대차가 경기 의왕연구소에 구축한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 개소식을 3월에 개최할 예정인데 이 연구동 안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시험 생산할 수 있는 파일럿 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럿 라인은 일종의 시험 생산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배터리를 제조했을 때 계획했던 성능과 품질이 나오는지 직접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 관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차가 자체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외부에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거고 파일럿 라인 작동을 통해서 앞으로 전고체의 상용화 그리고 대량 생산 여부가 결정이 되는 만큼 이 전고체 배터리 가능성과 시장 선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반응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유일 에너테크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찐 수혜주로 시장 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현대차가 발주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조립 공정 장비를 단독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일 에너테크가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일 에너테크의 분봉 차트 한번 볼까요? 이 기사가 오후에 다시 공유가 되고 유일 에너테크가 단독으로 장비를 수주했다라는 작년 기사가 텔레그램 방에 오면서 이 종목의 상승 흐름이 심상치 않게 연출이 됐고요. 결국에는 상한가로 들어가 버리네요. 현재 구간에서도 1,505원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오늘 SNS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 뉴스들 중에서 이 투자자분들이 뭘 중요하게 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 상세가 나오다 보니까는 뭐 종목들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관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오전장에 좀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은 코스닥, 코스피 다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관세로 인한 하락은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시장은 중국의 보복 관세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부터 미국은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25% 관세를 매기고 상호 관세 그러니까는 지금 상대편의 관세만큼 똑같이 관세 올리겠다라는 그 상호 관세도 11일 아니면 12일 날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G2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목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상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의 미국에 부과한 관세는 이 LNG하고 석탄에 부과한 건데 사실상 수입량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좀 솜방망이 같은 뭐 그런 관세라서 이거는 이제 어떤 협상하려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협상할 거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지금 나스닥 선물도 올라가고 있고 시장은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는 과소평가하고 있다.
결국은 협상할 거로 본다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저도 협상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 협상은 꼭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서로 전화 통화를 안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 통화가 나와서 빨리 협상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늦어진다면 오늘 월요일인데요. 예를 들어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전화 통화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관세 협상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들면서 시장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정말 세계 경제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될수록 아마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협상도 좀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그대로 어떤 종목 장세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관세 협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환율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빠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때는 좀 매수기를 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꽤 잘 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좀 새롭게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관세 이슈에 내성이 생겼다. 결국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볼 만한 그 탑픽 종목 들어볼게요. 네, 성장성은 꽤 큰데 지금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현재가가 12,600원인데 넥스트 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영상 처리 기업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인데 차량용 반도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처리하거나 인식하는 그런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아마 넥스트 칩 하면은 자율주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데 최근에 보시면 로봇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가죠.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이 로봇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로봇 전략 사업부를 만들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그 반도체 칩을 지금 로봇 쪽으로 강력히 이제 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잠재 고객사와 로봇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그랬지만은 누가 봐도 현대차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지금 로봇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현대차 관련된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SOS 같은 경우도 급등 나왔고 최근에 클로버스 같은 경우도 급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넥스 칩이 현대차로 추정되는 국내 대기업에 지금은 이 로봇 사업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봇도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쓰이던 카메라들이 그대로 로봇으로 쓰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율주행보다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더 빨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넥스 칩은 로봇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반도체 이 정도를 인식한다면은 아마 넥스 칩을 접근하기에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2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1,5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와 봤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 주셨던 시메스라는 종목이 오늘 또 주가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 종목 네. 리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무방 일정도 짚어주시죠. 시메스도 제가 목표가를 좀 높였지만 다시 한번 이제 52,000원으로 수정을 해볼 텐데 시메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거의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로봇 기업 같은 경우도 매출을 찍히고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기업들만 올라가고 있는 건데 바로 시메스가 그런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로봇도 사실 1월 달에 많이 올라가면서 2월 달도 올라가고 있고 아마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 기업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넥스칩 같은 경우도 로봇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 모멘텀으로 올라갈 게 넥스칩이고요. 또 어보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계속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보반도체 같은 경우도 결국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어떤 커다란 그림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매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목표가 15,000원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온디바이스 AI에서 가온 칩스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쪽만 보시면은 지금 싸게 해서 올라갈 종목도 꽤나 많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이 정확히 올라갈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체험더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 통해서 꼭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